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황혼전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 불꽃이 쫓아 아니 탄 것이 없고 가족이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가더라. 자, 일단 남자 주인공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황혼이 하늘을 우러러 한바탕 통곡을 한 후 헤아리기를 생각하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진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진권이라는 인물은 주인공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물로 반동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모를 일으키는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차 사명산을 찾아 가려니와 종족이 없어 가면 설소조가 나의 존모를 몰라 반드시 몸을 보전치 못하리니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자, 세 번째 등장인물 설소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설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혼과는 이제 부부관계로 이루어지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몰은 생사, 삶과 죽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당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절구 10여 수를 지어. 자, 절구라는 건 이제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연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던져두고 이날 사경에 떠나 사명산으로 향할 때. 자,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이 또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도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사이입니다. 시간입니다.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자, 여기는 아직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명산의 도사로서 훗날 주인공 황혼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황혼이 노인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더니 높은 벼랑 아래 이르러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치니 사자가 두어 번 뛰놀며 벼랑 위에 올라가더라. 황혼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 벼랑 아래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있거늘 황혼이 길을 쫓아 들어가며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앉아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아이에게 옥피리를 불게 하거든. 황혼이 섬들 아래 내려가서 제배 다시 한번 인사를 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에게 명령하여 산령을 부르라 하더니 산 위에 쫓아가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산령은 아까 황혼이 만났던 사자를 의미하는 단어다. 지칭하는 단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전소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지칭어 또는 호칭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인물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칭어랑 호칭어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도 시험 대비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꾸짖기를 내 이미 이 산을 지켜야 하는데 진토미생 속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옳으냐 하니 그 사자가 듣기를 다음에 화가 난 마음이 동등하여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거든 황혼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올라앉아 꾸짖기를 네 아무리 속인 사람, 속세 사람이라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하지 못하겠는가? 나 비록 용렬하지만 변변치 못하지만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몸을 날려 내려가며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대가 없어지더라. 자, 그래서 사자를 물리치는 모습에서 주인공의 비범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황혼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 앞에 나아가 이르되 말하되 원래 이제 소자는 아버지한테 자식이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황혼이 이 노인 사명사 도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긍한,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다니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니 바라건대 종군은 노인께서는 아득한 불쌍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보통 묶어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보통의 고전 소설에서는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동정에 호소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에 찾아가느냐? 황운이 이르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의 용납 능력이 충분할 것인데 이제 시절이 대표나거든 술법을 배워서 무엇하려 하느냐? 황운이 말하기를 헌원씨도 중국의 최초의 임금이죠. 추후에 나를 만나고 주나라의 왕도 훈족의 친음을 당하여 계시니 비록 태평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시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태평시대이긴 하지만은 태평시대를 이끌었던 왕들도 미리미리 외적의 침입을 대비했다라는 걸 통해서 고사를 인용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제성어는 유비무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노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럴진대 나를 따라오너라 하거늘 그제서야 황운이 사명산 도사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서는 팔문둥각과 진법 같은 검술을 배우게 되더라. 그래서 드디어 조력자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 부분과 팔문둥갑 진법 이런 요소들은 전기적 요소, 즉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는 영웅소설의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중력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서련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가 태양산에서 도수를 배우게 된다. 자, 아까 앞부분에서 설소재라고 했던 인물이 이 서련이라는 인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양철은 이 진건과 같은 편에 서서 이 서련과 황운을 괴롭히는 반동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건과 그 형제 진걸은 반역을 꾀하고 이에 황제는 서련을 원수의 대장군에 황운을 부원수 장군에 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물 관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황운과 서련이 한편이고 진권, 진영, 진걸 그리고 양철 이런 인물들이 반동인물에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원수가 서련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련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앞부분에서 이 서련이 원수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이제 호칭어, 지칭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읽어 장졸들을 다 알게 한 후 병사들한테 알려주고 진영을 죽인 이유를 황제께 전하고, 자, 생략된 부분에서는 이제 사명계 중에 진영이 죽임을 당했네요. 진건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 때 천서 옥각경을 보다가 문득 하나의 계책을 생각하고 군중에게 전령하기를 80만 병사는 각각 부대 하나를 대령하되 5월 21일 술시에 웅주를 공격하겠다. 자, 술시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니 여러 장졸이 그 이유를 모르고 다만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그리고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 80만 명이라는 병사를 모았다라고 해서 이 인물이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렇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수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지략을 써서 계책을 써가지고 적군들을 몰아내는 모습에서 영웅적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는 해당 작품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사들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5월 22일이라 진걸이 친건에게 이르기를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약 기묘시에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큰 비가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이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올 것이니 성 안의 수도 물길을 잘 경계하여라 라고 이 진걸 역시 오늘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성을 잘 대비하라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과연 묘시말에 큰 비가 시작하더라. 이날 인시는 오전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원수가 일시 제군 모든 병사를 재촉하여 아침밥을 먹이고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 대령하였더니 술시가 되니 이어서 큰 비가 내려 평야에 물이 다 불어넘치더라.
성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하여 원수가 명령을 내리되 80만 병사의 일시에 모래를 담은 부대로 서수들을 곳곳에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해 성을 넘더라.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왔던 일개라 하면 물길을 바꾸어서 성 안으로 물이 넘쳐서 성에 물난리가 나게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건이 대경 깜짝 놀라서 성곽 위에 올라가 물을 피하니 어두운 밤에 당하며 정신을 못 차리어 다만 하늘으로 탄식하더니 문득 전선장, 배를 관리하는 장수, 양달이 진건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 대더니 진걸 더불어 겨우 장사, 병사 50여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바라고 달아나더라. 이때 원수가 진건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문을 트고 성 안에 들어가 성 위에 청독이 깃발을 세워 백성들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경해병사 10만 명을 모아서 급히 진건을 쫓아가더라. 진건이 동호에 다다라 청홍성에 운구하더니 아까 옹주성이었죠. 지금은 청홍성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서련이 이미 성 아래 결진하였다 하거늘 진건이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진건이 청홍성의 들물 보고 동호지들을 들여다본 후 모든 장군들은 분발하여 모든 면을 매복하여서 여차저차 하여라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두려 오주에 진을 치고 싸움을 격려하되 진건이 마침내 나서지 아니하더니 20여일 만에 식량과 먹일 풀이 부족해져서 군마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더라. 이에 진건은 배수의 일전을 생각하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죽을 각오로 싸움을 임하고 즉일 그날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을 삼아 잔병 남은 병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가 명령하기를 병법에는 궁구막축 피할 곳이 없는 적을 쫓지 말라 하였더니 도적에게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마땅하리라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열어주니 진건이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달아나더라. 원수가 그제서야 각진이 호령하고 깃발과 북을 세워 급습하니 진건이 황망분주한 가운데 서하규와 우시춘 이 인물들은 이제 서련 밑에 있는 부하장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춘들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건과 진권, 양철 부자들을 다 산채로 잡았거늘 원수가 진건을 목을 베고 제우수하고 진권 등을 옥에 넣어서 궁궐로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서 군사를 돌려서 돌아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해당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혼이 남자 주인공이었고 이 황혼이 도망을 갔다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명산 도사를 찾아가지고 도수를 배우게 되죠. 한편 서련 역시 이 양철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간 상태에서 태양산에서 도수를 익혀서 이제 두 사람이 추후에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추후에는 황후는 부원수로 서련은 원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편 반동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들은 진권, 진영, 진걸, 양철, 양달 이렇게 5명이 이제 반동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웅전 욕전 정리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해야 한다. 술시, 묘시 이런 인시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 시간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자성어들이 있었죠. 유비무환 같은 사자성어도 있었으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말하기 방식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동정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식을 쓰고 있었고 뒷부분에서는 인용을 통해서 헌원씨와 문왕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정리했던 인물 간의 관계 정리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관계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에 관한 지칭어와 호칭어를 정의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그 산군, 사자와 산군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현과 원수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소설 황운전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4번에서 37번 문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2번을 보면 진건이 성이 물에 잠겨서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진건이 깜짝 놀라서 성에 물을 피했지만 전성장 양다리 보고 이거를 태워가지고 동쪽으로 달아나더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진건은 옹주에 머무르다가 원수에게 사로잡힌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옹주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게 바로 밑에서 나왔었죠.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대피라는 게 아니라 옹주성을 공격하려 하고 있죠.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건에게 닥친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아까 배를 태워준 전선장이 양달이었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있고, 황후는 청이동제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사명산 도인을 만나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사명산 도인이 나와 있고, 청이동자는 옆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이 노인을 돕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기응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습니다. 황후는 자신과 대화하는 노인은 사명사 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구사항을 이런 식으로 니은과 디귿에 걸쳐가지고, 디귿과 니은이 아니죠. 디귿과 미음에 걸쳐가지고 이제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사명산 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A는 이제 절구의 10여 수, 그러니까 이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안보, 존의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쓴 시들이겠죠. 그래서 황운은 설현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B는 이제 뭐였냐면은 여기 천서옥각경, 그러니까 이게 병법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수 설현이 진권을 잡을 계교를 생각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를 보면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역할이 아니라 진권을 공격하기 위한 역할, 그 다음에 황후는 설현에게 한 약속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사를 알려주는 역할이고, 원수가 황후에게 한 약속을 읽어주는 역할이 아니겠죠. 병법서니까. A는 황혼이 설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요거는 맞겠죠. B는 원수가 장졸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는 각각 황혼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암시적 복선의 기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한다. 이 작품에서는 영웅의 일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인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어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적대적으로 궁지에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사적인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했는데, 2번을 보면 원수가 정병 10만 명을 모으고 깃발과 북을 앞세워서 급습하는 것에서 초월적인,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이라 하면 비현실적인 능력, 도수를 부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변신한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병사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준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운전 34번에서 37번 문항 설명 진행하였습니다.